자, 우리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림힘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저번에 하던 내용들을 배웠는데 역시 힘의 평형, 힘의 합, 알짜 힘이 0이고 돌림힘의 합, 알짜 돌림힘이 0이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죠?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보자면 이렇게 시그마 모든 힘들의 합이 얼마야 되고 0이어야 하고 또 무엇이다? 우리가 돌림힘의 합이 얼마야 되고 0이어야 돼 하고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길이가 L이다. 길이가 L이다. 그리고 질량이 얼마이다? 4m인 물체가 있다. 막대 연축이 얼마? 4분의 L만큼 떨어진 점에 올려져 있다. 그죠? 4분의 L만큼 떨어진 점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 보면 여러분 좀 물체가 있죠. 물체가 있으면 딱 어디 이 가운데에 우리가 마치 자유물체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점. 마치 어떻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에 하나의 점으로 이 점의 위치로 얼마가 있다? 4m짜리 물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올렸더니 어땠다? 우리가 수평을 유지한 채 정지해 있다. 무슨 말이죠? 평형이다.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항상 첫 번째, 두 번째를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 요쪽을 우리가 F1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얼마로? F2라고 합시다. 결과적으로는, 공간이 좁으니까 하여간 F1 더하기 F2는 어때요? 이 물체와 요 수평대, 받침대의 무게를 견뎌야 되겠죠? 일로 얼마죠? 일로 4mg, 일로 얼마? mg, 결국 얼마 돼야겠다? 5mg만큼 각각의 요 받침대 둘이서 버텨야 돼요. 또 하나, 버티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버티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제는 회전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돌림 힘이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돌림 힘을 어디로 잡을까요? 항상 우리가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준은 우리가, 어디 잡을까요? 그럽시다. 우리가 하던 왼쪽으로 잡아봅시다. 왼쪽으로 잡는 순간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요 F1은 기여하지 않겠다. 그죠? 왜? 역시 R이 얼마이니까? 0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돌림 힘의 방향을 우리가 색으로서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자, 중력받죠. 그죠? 그럼 이렇게 어때요? 시계 방향이다. 그죠? 여기도 뭐가 되겠죠? 그죠? 시계 방향이 되겠죠. 자, 이제 남은 힘이 F2인데 F2는 어떻게 되겠죠? 그죠? 반시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되겠다? 방향. 그죠? 요 방향. 색깔 좀 크게 할까요? 요 방향. 그죠? 요 시계 방향 두 개의 돌림 힘과, 그죠? 어때요? 우리가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써봅시다. 자, 써보게 되면 뭐가 되겠죠? 거리는 4mg고 거리가 얼마죠?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죠? 4mg 얼마? 4분의 L 더하기 뭐가 되겠죠? mg 거리가 얼마 되겠죠? 원래 길이가 L이니까 딱 반이 되겠네요. 그죠? 센터 오면 쓰니까 얼마? mg 얼마? 2분의 L, 그죠? 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요임이 되겠네요, 요임. 힘에 대해서 회전축까지 거리 얼마? L. 뭐가 되겠죠? F2, 뭐가 되겠죠? L,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우리가 L을 다 이렇게 지울 수 있으니까, 4도 지워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건 F2는 얼마 되겠다? 암산 가능하죠, 그죠? 2분의 3 mg가 되겠네요. 다시 F1 더하기 F2가 5mg니까 결국 F1은 얼마 되겠다? 2분의 7mg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F1 대 F2는, 그죠? F1 대 F2는 어떻게 될 것인가? E 똑같고 mg 똑같으니까 얼마 되겠다? 7 대 3이 되겠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죠? 여기 있네요. 그죠? 7 대
3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항상 우리가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차분차분하게 연습 반복해 주기 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현재 보이는 이 공간 있죠, 그죠? 여기에는 아까 우리 그 주어 형태 글자 없이 형태가 줬을 때 여기에다 여러분이 이렇게 힘도 힘 표시해 보고 또 아니면 여기를 기준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어때 반대로 돌겠네요, 그죠? 이와 같이 돌림 힘 각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몰라서 자, 여기에 선생님이 풀이를 올려놨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EBS 수능 완성의 책을 썼을 때 선생님 그때 기본 문제를 올려놨던 것이기에 이렇게 그냥 올려놨습니다. 한번 같이 꼭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해보고서 이해 안 되면 여기 선생님이 해설을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보니까 2014년도에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그림은 재고. 어때? 저울이 막대는 길이가 얼마다? 60cm다. 요 길이가 60cm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에서는 얼마겠죠? 30cm, 30cm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질량이 얼마인? 0.5kg인 원통. 요 막대가 0.5kg이네요. 그죠? 또 추가 얼마이고? 1kg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 대한 질량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괜히 약간 좀 긴장되죠.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한 대로 편하게 평형은 뭐다?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이다. 결국 힘의 합이 0이고 돌림 힘의 합이 0이다. 서로 방향이 반대이면 힘의 크기는 같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될까? 자, 같이 볼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하여튼가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하는 순간에 손 잡고 있으니까 맞아, 선생님이 그래서 회전축은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것이 우리가 남들도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평형이 돼야 되니까 이 점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요렇게 회전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잘 모르겠지만 한 이곳을 회전축으로 잡아볼게. 자, 그죠? 자, 요것을 우리가 회전축으로 잡아볼게. 잡았어요. 그러면 쉽죠. 이제는 어떻게? 자,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어떠한 돌림이 생기겠지? 자, 봅시다. 어때요? 이 추는 요렇게 회전하겠네요. 그죠? 요렇게 이 방향 회전하겠네. 또 여기에 저을 때도 어때요? 여기 양심 여기 있죠. 그죠? 역시 이것도 이렇게 회전하겠네. 그렇게 되면 어때요? 힘이 요 두 개밖에 없다면 이 저울은 요렇게 기울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역시 평형이니까 기울이지 말라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바로 이 물체에 의한 요 무게가 그죠?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요 반시계 방향으로 두 돌림 힘과 그죠? 여기 시계 방향으로 물체에 의한 돌림 힘의 합이 어떨 것이다? 그죠? 같을 것이다. T 반시계 T 시계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써보게 되면 제가 많이 빨라지는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천천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차곡차곡 써볼게요. 잠깐만, 얇게 쓸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얘에 의한 것과 얘에 의한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얘가 이 막대가 0.5kg이니까 요 질량 중심이 여기 0.5kg 있는 거예요. 2분의 1 쓸게요. 2분의 1, 얼마? mg니까 g. 그죠? 자, 얼마 되겠죠? 20cm.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단위는 안 쓸게요. 20cm. 또 이거 그냥 이거 추에 의한 것도 같은 방향이니까 얼마죠? 추가 1kg 얼마? g 몇 cm? 그래 10cm. 10cm 같겠죠? 요 반시계의 방향과 무엇이 같아야 된다? 그죠? 뭐 시계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얼마 되겠죠? 어때 물체. 중요한 건 우리가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몰라요. 그죠? 물체의 질량을 몰라요. 그래서 얼마 되겠죠? 이제 10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또 질량이 보면 질량 mg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G10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지워지겠네요. 10 이것도 10 그죠? 다 그러네. 다 그렇죠. 그죠? 다 그러네. 결과적으로는 m이 얼마 되겠다? 2kg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질량이 2kg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구나. 그죠? 그러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묻는 게 무엇이었죠? 질문이 자, 이때 손이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그렇구나. 그러면 뭐 쉽네요. 결과적으로는 이 줄이 당기는 잠깐만요. 그죠? 이 줄이 당기는 요 힘은 어때요? 이 저울에 의한 힘, 추에 의한 저울의 무게, 추의 무게, 물체의 무게를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다시피 이때 저울의 이 막대의 무게가 얼마? 막대의 무게가 요게 0.5kg. 그죠? 자, 추 얼마? 1kg. 구했죠? 얘 얼마죠? 2kg. 그러면 전부 다 얼마 되겠죠? 전체 무게는 얼마? 3.5kg이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뭐가 되겠죠? 중력 가속도 얼마? G가 얼마죠? G 우리는 얼마? 12로 놓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되겠다? 35N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때? 이해돼요? 선생님이 말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힘의 평형과 돌림힘을 우리가 차분히 이용한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자, 그러고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자, 한번 다시 지워서 다시 볼까요? 싹 지울게요. 저는 기준축을 물체를 잡았더니 상당히 간단해졌어요. 자, 여러분 기준축을 어디를 잡겠다? 물체를 잡겠다. 물체를 어디를?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궁금한 게 어느 거죠? 요 힘을 묻고 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회전축이라고 한다면 요 물체에 의한 무게는 역시 어때? 돌림 힘에 기여하지 않아요. 왜요? R이 얼마니까? 0이니까. 이야, 자,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곳이 회전축이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는 추에 의한 건 이렇게 가겠네요. 회전. 또 여기 저울대에 의한 것도 또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만약에 이것밖에 없다면 역시 저울은 어떻게 돼? 이렇게 스윙 내려가 버리겠죠. 그죠? 근데 평형이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그죠? 어때요? 얘에 의한 돌림힘이, 당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알다시피 요 두 개의 토크와, 그죠? 또 요 토크가 크기가 어떨 것이다? 그죠? 방향이 시계와 반시계니까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야, 그죠? 물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테크닉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풀었지만 빨리 푸는 친구도 있고 늦게 푸는 친구도 있는데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노하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합시다. 어떻게 풀면 될 것인가? 자, 봤더니 자,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여기.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상태가 될 텐데, 이게 0.5kg이니까 얘에 의한 돌림인과 얘에 의한 돌림을 볼게요. 얼마죠? 0.5, 그 다음에 G라고 쓸까요? 편하게. 곱하기 G, mg. 거리가 얼마 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 회전축이니까 10, 20, 30. 곱하기 얼마? 30. 그죠? 더하기 얼마죠? 1. 얼마? G. 그죠? 곱하기 얼마죠? 10, 20이네요. 그죠? 20은 우리 요 힘을 그냥 F 손이라고 할게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F 손은 얼마 떨어져 있죠? 곱하기 얼마가 돼야겠어요? 그죠? 어디? 회전축에 대해서 얼마 떨어져 있다? 요만큼 얼마? 10cm 곱하기 얼마? 10 쏘리 이게 여기가 아닌데 이건 지울게요. 색깔이 너무 연해서 자, 곱하기 얼마 되겠다? 요거 얼마? 잘 안 보이나요? 그럼 또 표현은 좋네요. 10cm네요. 그죠? 곱하기 얼마? 1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보았더니 어때요? 10 이건 2가 되겠죠. 그죠? 여기 얼마 되겠죠? 3이 되겠네요. 그죠? 3이면 얼마죠? 이게? 얼마? 1.5 곱하기 G.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2G 더하기 얼마? 2G.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G가 얼마다? 10m/s 제곱이라 했으니까 얼마 되겠죠? 얘는 35N.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단기는 F손은 얼마 되겠다? 35N이 되겠다. 그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역시 조금 전과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에 문제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형 힘의 합이 0과 그죠? 돌림 힘의 합이 0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했고 또 이렇게 전개를 했고 그래서 각각에서 써서 얻었잖아요. 그죠? 또 여기도 또 선생님이 금방 다른 학생이 예를 들었는데 물체를 기준으로 회전축을 정했을 때에서 이와 같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편하게 F손은 얼마 되겠다? 35N이 되겠다. 이와 같이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요. 선생님 정신없이 빨리 푸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빨라지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강의를 어차피 유튜브로 올라가 있는 거니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어쨌든 간에 이 온라인 계약하는 기회가 좋든 나쁘든 주어지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이와 같은 강의도 찍게 되고 또 유튜브에 올려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선생님이 유튜브를 많이 봤지만 선생님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것은 생애 처음이네요. 이게 코로나한테 감사해야 되나? 참 말이 좀 웃기네요. 그죠? 감사하고 싶으면 전혀 없고 한시라도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하고 교실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누군가는 졸고 있으면 깨우기도 하고 밖에서는 다른 반 애들 공도 차는 소리도 들리고 약간 부럽기도 하고 같이 점심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한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주 소소한 즐거움들을 다 가져가 버리지 않았나. 그죠? 이제 우리가 계약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서 좀 더 우리가 남은 이 고교 생활에서 좀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기보다는 조금씩 두려워가죠.
왜냐하면 예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설 때마다 뭔가 하나 개념이 확대되는 것 같으면서 약간 복잡해져 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맞아요.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여러분이 참고서에 보는 문제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보통 그 출제 들어가게 되면 30여 일간 있게 되는데 EBS 외에 EBS와 6월, 9월 본수능 예전에 봤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 빼고는 수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참고서만 있는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참고서는 전부 다 어떤 사설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피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피하려다 보니까 진짜 어떤 상황의 창작, 새로운 환경, 그리고 여러 방정식이 나와서 조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의 어려운 문제들은 상황이 많거나 아니면 수식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미지수가 많거나 결과론적으로는 미지수가 많으면 미지수만큼의 식을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미지수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수학 시간에 방정식 많이 배웠죠? 2월 2차 방정식이면 1차 방정식이면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좀 복잡한 상황이 돼요. 그림 가와 나가 있으면 나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가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물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조건 3점이 돼버리죠. 그죠? 단순하게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구하고 와서 그 구하고 온 것을 이용하여 문제 풀어가는 전형적인 우리가 3점 문항의 형태인 거죠. 자, 또 봅시다. 짜자잔, 어떤 문제가 기다릴까? 오 마이 갓. 어때요?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죠? 문장도 길고, 그죠? 또, 그런데 어때? 반가운 민수도 있고, 그죠? 민수도 있고, 그죠? 이 민수는 선생님이 집어넣은 민수죠. 자, 그래요.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풀어놔야 될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다? 여기에 주어진 요 문장이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한번 천천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15kg인 균일한 직면체 막대. 자, 봐요. 어때요? 뭐라고요? 길이가 15kg, 질량이 15kg인 막대래. 요 막대 길이가 얼마? 15kg이래. 또한,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이 막대를 뭐로? 자유물체, 프리바디, 자유물체 표현으로 한다면 요 점으로 놓을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이 막대 길이가 얼마지? 봤더니, 자, 다시, 천천히 갑시다. 막대 길이가 얼마죠? 6m네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되겠죠? 3m가 되겠네요. 그죠? 3m가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막대는 왼쪽 끝에서 민수는 막대 중심에서 철수는 여기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는 우리가 물체 봅시다. 여러분 수능 같은 데 보게 되면 점수로 나오고 이렇게 실선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약속이 무엇인가니 처음에 있던 위치가 이렇게 처음에 있던 위치가 이와 같이 점선으로 그리는 것이고 실선으로 그린 건 나중에 실제 물체를 실선으로 그려요. 자, 처음에 이 철수가 있는데 철수에 여기 점선들이 있는데 철수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어디? 현재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는 있었다는 점선으로 표현해 놓고 현재 여기 있다. 민수도 어떻게 했죠? 여기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현재 여기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좀 지울게요. 자, 또 봅시다. 또 다시 볼게요. 다시 여기서부터 민수는
막대의 중심에서 떠받치고 있다가 두 사람이 중요한 얘기 있네요. 그죠? 동시에 마치 물리 문제는 꼭 국어 문제 같아. 동시에 출발했대. 동시에 출발했네. 그죠? 그런데 각각 누구? 철수는 각각이란 말은 순서가 철수 민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여기도 0.5, 1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1.5는 누구? 얘는 민수구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와 같은 접근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인데, 그러면 철수는 얼마? 0.5m/s로 누구? 철수는, 민수는 얼마? 1m/s로. 민수는 뭐 하고 있다? 중요한 건. 그죠? 뭐 하고 있다? 그죠? 등속운동하고 있다. 등속운동하고 있다. 자, 여러분. 등속운동하고 있다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제가 물리학 원시간에 선생님에게 들은 친구들은 수없이 많이 물었는데, 등속운동? 뭐가 떠오른다? 그죠? 얘기해봅시다. 뭐죠? 그래요. S는 VT를 떠올린다. S는 VT를 떠올린다. 우리가 보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그죠? 가속도보다 속도의 변화다. 일정하다.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면 뭐가 있다? 등가속이다. 그런데 만약에 속도가 뭐하다면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면 속도의 변화가 얼마나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0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때 변하지 않을 때는 거리를 뭐로 구한다? S는 뭐로? VT로 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구나 됐어요. 그죠? 자, 이제는 철수와 민수가 움직이는 동안 뭐예요? 수평을 유지하면서 정지해 있다. 뭐다? 평형이다. 그죠? 결과적으로 철수와 민수는 얼마? 15kg이니까 G가 10이겠죠. 얼마? 150N을 들어야 돼요. 그죠? 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왜? 아주 중요하죠. 뭐죠? 무슨 택으로 쓸까? 진하게 쓸까요? 어때? 반드시 철수의 돌림 힘과 민수의 돌림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수평을 계속해서 유지하겠죠. 그죠? 자, 그럼 문제는 또 봅시다. 다시 갑시다. 민수가 막대의 오른쪽 끝에 도달할 때까지. 어때요? 잘 봐요. 민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막대 끝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죠? 3m잖아요. 그죠? 근데 민수의 속도가 얼마? 1m/s니까 S는 VT 몇 초 걸리겠죠? 여기까지 가는데? 그죠? 몇 초 걸리겠죠? 자, 지나겠을까요? 몇 초? 그죠? 3초 걸리겠죠. 3초. 그럼 철수도 3초 걸리면 S는 VT 얼마죠? 얘는? 철수는 0.5자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얘는 얼마? 얼마? 1.5m 가겠네요. 민수는 얼마 갖고? 3m 갖고 철수는 얼마? 1.5m 갖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철수는 여기 와 있고 민수는 여기 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철수가 와 있겠고 쏘리 죄송해요. 자, 지금 다 줬네. 그죠? 이렇게 합시다. 등간 오케이. 자, 여기에는 누가? 민수가 와 있겠고 1.5에는 누가 와 있겠죠? 그죠? 철수가 와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자,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봐요. 민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왜? 민수가 오른쪽으로 도달할 때까지 민수가 어때요? 민수가 이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때 민수는 힘들어지겠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지겠는가? 그죠? 이걸 묻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힘의 평형 뭐다? 각각의 돌림 힘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어디로? 자 여러분 그죠? 무슨 색으로 할까? 보라색으로 할까요?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왜? 수평을 유지하려면 이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때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 이 중심에서 수평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막대가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놓읍시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민수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에 철수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철수는 회전축에 뭐하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고, 민수는 회전축에서 뭐하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다시 써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때요? 이 회전축에서 거리죠? 거리 쓰면 어때요, 우리가? 철수, F 철수는 뭐가 되겠다? 너무 굵은가요? 자, 색깔 좀 바꿀게요. 민수가 되겠다 이 말이죠. 왜? 돌림이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얘가 일정한데 다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값인데 민수가 뭐에 가면? R이 민수가 어때요? 여기서 멀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커져 가면 미안해요. 이 R 여기가 이걸 F로 씁시다. R 민수가 어때? 커져 가면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 F 민수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작아져 가죠. 그러니까 민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죠? 작아져 간다. 기억 맞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무엇인가 들어. 어떤 무거운 거를 여기에 고리 있고 막대를 이렇게 들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응? 만약에 같이 들다가 우리 누가 할까? 아이고 종엽이는 다른 반으로 가버렸고 우리 물리반에 누가 있나? 자, 하여튼 제가 11반이었으니까 우리 호병이 있겠네. 호병이. 자, 여기 호병이가 있고 여기 민수가 있어. 민수는 늘 정직하고 호병이는 잔머리 굴리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호병이가 자기가 좀 덜 무겁게 하려고 어떻게 돼, 호병이가?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호병이 있고 민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야가 빠진 호병이가 점점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민수는 어리숙하게 가만히 있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호병이가 이걸 회전축에 놓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놓는다면 어때요, 여러분? 호병이는 결국 회전축에서 거리가 어때? 좀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R이 커져 가니까 결국 호병이는 힘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민수는 호병이보다 거리가 작으니까 받는 힘은 어떻게 될 거예요? 커지겠죠. 그래서 민수는 그냥 낑낑대면서 들고 갈 것이고 호병이는 어때요? 이렇게 아주 얄밉게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들 때 끝에 들수록 덜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호병아, 너무 얕게 살지 말자. 자, 그래요. 선생님 호병이를 좋아하니까. 뭐 장소보다는 호병이가 좋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두 번째 니은이 뭔가라고 한다면 출발로 2초인 순간. 자, 여러분 이제 웬만큼 이해했죠? 자, 2초라면 여기 잠깐 지울게요. 우리가 이 공간에 여백이 없어가지고 좀 지울게요. 이제 웬만큼 이해했죠, 그죠? 자, 출발로 2초인 순간이라고 한다면 2초니까 어때요? S는 VT 얼마? 1m. 1m 얼마 같겠죠? 1m 같을 거예요. 1m 같겠죠, 그죠? 민수는 얼마 같겠어요? 그죠? S는 VT 2초니까 2m 같겠네요, 그죠? 얼마? 2m. 2m. 어디? 여기 어디? 그죠? 우리가 중심에서 얼마 같죠, 여기는? 민수는 얼마 같다?
2m 같다. 여기는 얼마 같다? 1m 같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평형이니까 돌림 힘이니까 결국 철수는 회전 중심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요? 얼마 떨어져 있죠? 똑같이 2m 떨어져 있네요. 그죠? 아까 호병이와 선생님 얘기를 했다시피 호병이와 민수가 만약에 지금은 철수와 민수가 회전 중심에서 거리가 어때요? 같죠? 같으니까 이 물체를 두는데 누가 더 힘들겠어요? 똑같겠죠? 왜? 돌림 힘이 같으니까 RF니까 R이 같고 얘가 같으니까 얘도 어때야 되죠? 얘도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떠받친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러네요. 니은도 맞는 거네요. 그죠? 맞는 거네요. 자, 봅시다. 기억니은 여기 있네. 또 기억니은 디귿. 또 디귿도 봐야겠네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문제가 뭔가 봅시다. 민수가 오른쪽 끝에 도달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자, 민수가 오른쪽에 왔어요. 다시 한 번 더 지울게요, 여러분.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자, 민수를 빨간색으로 그립시다. 자, 민수가 여기 왔어요. 아이고, sorry. 자, 빨간색으로 합시다. 보라색으로 할까? 민수는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자, 여기에 민수가 왔어요. 그죠? 자, 민수가 결과적으로 끝에 왔다는 말은 3초잖아요. 그죠? 그럼 철수는 얼마 왔겠어요? 그죠? 1.5밖에 안 왔겠죠. 1.5밖에 안 왔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전까지 잡았던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겠어요? 얘는 1.5가 되겠고 얼마 되겠죠? 3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거리의 비는 1대 거리의 비는 1대 얼마 되겠죠? 거리의 비는 1대 2가 되겠죠. 역시 우리가 돌림힘 RF가 뭐하니까? 일정하니까 결국 F는 어때? 우리가 R분의 1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F는 어떻게 되겠죠? 2대 얼마? 1이 되겠죠. 2대 1이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민수가 더 현측에서 멀리 있으니까 철수보다 반밖에 안 힘들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무게가 얼마인데 15kg이니까 무게는 mg 10m/s g 곱해야 되겠죠. 얼마 되겠죠? 얘는 그렇죠. 150N. 철수와 민수가 들어야 되는 게 150N인데 어때요? 철수가 더 가까워서 2배 더 무겁게 들어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잖아요. 그죠? 3으로 나누면 얼마 되겠죠? 50이 되겠죠. 그죠? 이 50이 있는데 50을 몇 개 들어야 돼? 그죠? 철수는 2개. 얼마? 100을 들어야 돼요. 100을 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철수가 이만큼 들어야겠네요. 그죠? 그럼 민수는 얼마 들어야겠어요? 민수는 얼마? 50만 들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봅시다. 어때요? 철수가 막대를 떠받친 힘의 크기는 얼마 되겠다? 100N이 돼야겠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답은 뭐가 되겠네? 야, 기억니은 디귿 다 답이 돼야겠네. 기억니은 디귿 다 답이 돼야겠네. 다 맞다. 그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어때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는 상당히 많이 문장도 많고 정보도 많고 복잡해졌어요. 그죠? 또 받침태가 철수 민수가 다 움직여버려. 당황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기본 개념이다. 힘의 합이 0이고 돌림 힘의 합이 0이다. 항상 RF, 토크는 RF가 어떻다? 일정하다. 각각이 일정하다. 그죠? 우리 이러한 축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보다시피 어때? 어떻다? 이렇게 왜 토크는 뭐다? RF 일정하니까 반비례한다. 요거 꼭 우리가 기억해 둔다면 좀 더 여러분이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또 혼자 풀어보다 보면 지금은 이해했지만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서 선생님이 친절하죠. 자, 보세요. 여기에 또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 쫄라맨도 있고 그죠? 쫄라맨도 그려놓고 쫄라맨을 그려놓고 각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놨어요. 여기 보면 민수 R 미니 커짐으로 F 미니 어떻다? 작아진다. 왜? R F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죠? R F가 같으니까 F가 뭐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런 얘기들 앞에 얘기 다 했죠. 그죠? 또 갖고 왔다. S는 뭐? S는 VT. 그죠? 이걸 우리가 이용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예제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수능 기출 문제도 풀었는데 자, 이거 봐요. 이거는 14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제예요. 자, 풀었는데 그죠? 그건 복잡해지고 있지만 선생님 문제를 좀 더 풀어줄 거예요. 저번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물리원에서 작년이 아니라 앞에 교육과정에서 물리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다? 바로 여기에 있는 돌림힘 문제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으로 좀 어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 보이는 문제 선생님이 문제 3개만 더 풀게요. 15년도 문제랑 16년도 문제랑 17년도 본수능 문제랑 돌림힘에 관계된 문제 예제 3개를 더 풀고 진짜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죠. 그죠? 오늘이 바로 돌림힘 4번째 시간이에요. 다음에는 돌림힘 5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수능을 보든 대학교 가서 여러분이 기계공학을 가든 어떤 학과를 가든 간에 이 돌림힘에 대해서는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심지어 전기에도 우리가 돌림힘을 써요. 우리가 물리학원에서 다이폴 전기 쌍극자 배웠죠. 그죠? 쌍극자가 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RF 바로 토크를 가질 수 있어요. 토크를 이때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개념으로 또 푸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하는 선생님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어찌 보면 선생님이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때요? 상당히 더 복잡하죠?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익혀갈게요. 자, 오늘도 우리 학생 여러분 수고했어요. 늘 언제나 say goodbye.